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신라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너무나도 빨리 간 것 같아요. 휴식의 시간, 뭐, 지나고 보니까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재밌게 놀 수 있었는데, 더 즐겁게 놀 수 있었는데, 주말의 시간이 왜 이리도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젠 보는 시간 2019년 5월 20일 오전 10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마이너스 0.36%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55,8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7,000원까지 코스닥의 반등세를 기록한 상황과 함께 연동해서 플러스 1.79%의 상승세가 나와 주었다. 하지만 다시 지수가 빠짐으로 해서 조정의 모습을 나타나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하면 코스닥과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신라젠도 뭐 전체의 큰 숲의 모습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뭐 해답이 나오면서 따라서 조금은 그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나마 뭐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다, 개인들이 신용 물량에 대해서 청산하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뭐 다행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이 대차거래, 대차거래가 1조 5천억 넘게 숏을 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차, 공매도 세력들이 무용성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공매도 세력이 숏을 쳐놨는데 만약에 무용성 평가가 좋게 나온다면 주가가 그 발표 이전에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 공매도 애들이 지수의 그 하락과 함께 숏을 더 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행스레 어느 정도 소폭이지만 뭐 49,000주가량 뭐 청산을 했었던 그러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요 대차에 대한 부분, 바로 공매도가 숏을 굉장히 뭐 삼봉처럼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요 삼봉이라고 하면 뭐 사케다의 삼봉이라는 패턴이 있죠. 요 삼봉의 패턴 이후 주가가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얘네들이 쇼커버 청산을 하면서 이 공매도의 그 대차거래 잔고 수량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다. 감소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점으로 키포인트를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차 거래가 감소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뭐 무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의 그 힌트가 어느 정도는 긍정의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더 감소를 해야죠. 이러한 악의 축 공매도가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빨리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했지만 더 감소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공매도도 무용성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외국인의 비율이 뭐 그나마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젠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일봉 상황에서 요 볼린저 상단선을 다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음봉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뭐 시초가보다 종가가 가격이 더 높아야지.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음봉이 많이 발생하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뭐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신용에 대한 물량을 청산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나마 양호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신라젠의 흐름 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가의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 바로 파동을 그리죠. 파동이라고 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요 파동이라는 것이 파도의 출렁임. 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주가가 상승할 때의 모습, 바로 안도하기 시작합니다. 안도하기 시작하고 주가가 더 오르면 흥분하기 시작하고 더 오르면 전율을 느끼기 시작하고 더 오르면 탐욕을 느낍니다. 탐욕을 느낄 때 개미들이 짐 싸갖고 막 우르르 몰려갑니다. 언론을 통해서 너도 나도 좋다고 용비어천가를 외치면서 살아 살아 살아고 외칠 때 이러할 때가 고점입니다. 고점 이후에 바로 불안감을 느끼고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죠.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부정을 하고 부러움을 느낍니다. 이 고점에서 팔았던 사람은 부러움을 느끼고 낙심하고 공황을 느낍니다. 공황을 느낄 때 주가가 바닥이다. 바닥 이후에 항복, 기대, 안도, 낙관으로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신라젠 주가적인 위치의 그 심리적인 변화를 살펴봤을 때 단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낙심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낙심에 대한 부분으로 서서히 방향성을 틀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의 신용 물량이 청산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황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가적인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임상 3상에 대한 패사백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낙심과 공황일 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지선 리피싱에 대한 부분 전혀 개의치 안 해도 된다.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것은 안티들이 얘기하는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허울뿐인 이유라는 하나의 찾고 찾아서 하나의 이유일 뿐이 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임상 3상에 대한 패사백의 성공 여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부분이 투자자 본인의 판단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낙심과 공황일 때 더 사고 더 사고 더 산다. 더 팔고 더 팔아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도 신라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시라는 부분에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라젠의 대응에 있어서 정말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신라젠의 그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면 충분히 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에 있어서 낙심하고 공황일 때 오히려 더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팔고 더 팔아서는 안 된다. 더 사고 더 사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투자자 본인이 그 외로운 길을 자신의 등불 삼아서 뚜벅뚜벅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합니다. 최근 다음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마음이 조급하면 경고망동하게 되고 마음이 느긋하면 여유로움을 느낀다고 최근 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경고망동하게 되고 마음이 느긋하면 여유로움을 느낀다. 저는 투자를 할 때 99점 확신을 갖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도 마음의 여유를 느낍니다. 정말 느긋함을 느낍니다. 시장이 폭망한다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이 하락한 다음에 오히려 더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급등이 나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최근 담에서 나오는 이러한 마인드로 느긋함을 느끼면서 투자를 합니다. 지수가 하락한다고 경고망동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고망동하는 거는 그냥 신출내기에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이
미천할 경우 경거망동하게 되죠. 경거망동하고 뭐 자리를 들썩들썩입니다. 이거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란 마음이 조급하고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왜? 그 이유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감이 부족하면 조급하고 경거망동하게 돼요.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롭게 투자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죠. 행복의 비결은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세에 너무 뺏겨서 뭐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면 안 되겠죠. 적은 거를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행복으로 가는 척경인 것으로 알고요.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이러한 뭐 좋은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이러한 어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신라젠 뭐 일봉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뭐 굉장히 음봉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 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요 1차적인 지지라인 53,000원대가 되겠고요. 이러한 53,000원대 이러한 53,000원대 라인선이 되겠고요.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격선 53,000원 선 라인선이 1차적인 지지라인 2차적인 지지라인이라고 하면 바로 5만원 선 요 지지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 생각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이러한 지지라인 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하루하루가 뭐 주가 추이에 따라서 어떤 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건 사실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신라젠을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투자 이유가 무엇인지, 그 투자 이유 근거가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뭐 최고의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성공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